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이핑 이 부분 일단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해야 되는지 그 부분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제 그 우리가 MPS라고 보통 줄여가지고 마이오페이셜 페인 신드롬 MPS라고 표현하는 건데, 왜 운동 같은 거 많이 하거나 어떤 뭐 잠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담 결리는 거죠. 담 결리는 거. 잠을 잘못 잤는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아프고 어디 눌러봐도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근데 또 어떻게 막 누르다 보면 어떤 부위가 되게 막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픈 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찍어도 안 나와. 왜냐면 뼈가 부러진 게 아니니까. 사진에서 나오려면 뼈가 부러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근육을 만져보거나 근육을 뭐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 마이오페이셜 페인 신드롬은 그냥 환자가 증상은 있으나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때, 그리고 어떤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럴 때 보통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엑스레이도 이상이 없고 손으로 특정 부위를 누르면 아프다, 어떤 무통성으로 움직임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통증 없이 그냥 뭐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럼 이제 보통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게 생기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냥 뻔한 이유예요. 뻔한 이유.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뻔한 이유들인데,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전들을 통해 가지고 근육이 일단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 손상이 나타나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찢어지거나 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분자생물학적인 미세 손상이 나타나고, 그 손상된 근육에 아무래도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고 그러는데 좀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에 이제 압통점, 트리거 포인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서 아픈 부분, 거기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섬유 근섬유가 이렇게 딱딱해지니까, 강직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림프순환이 방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섬유가 더 약화되니까 통증은 더 악화되고, 통증이 악화되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수축과 이완에 문제가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 비셔스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한번 생긴 분들은 해결을 안 하면은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 아파가지고 원인도 안 나오는데 너무 아프다 그런 분들이 몇 개월씩 그냥 아프고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가 테이핑을 좀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치료로 쓰는 게 TPI라고 들어보시죠. 병원 가면 이제 주사바늘로 이렇게 찔러주는 데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주사로. 그러니까 약도 없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마취약, 이도케인 같은 마취약을 넣어가지고 이제 찌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아픈 부위 근육을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은 압통점이 생기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그 부분 뭐라고 그랬죠? 트리거 포인트를 했죠. 압통점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게 뭉쳐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한의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혈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바늘을 찌르잖아요. 찔러가지고 압통점을 파괴를 시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거를 직접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제대로 압통점을 딱 찾아가지고 딱 근육을 잡고 바늘을 딱 찌르는 순간 뭉치게 돼요. 뭉틀하게 보여요. 뭉틀하게 보이는데 그 순간에 환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악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굉장히 아파요. 그러니까 그게 악 소리가 나면서 뭉틀하는데 그러고 나서 파괴가 돼요. 그 다음에 잘 움직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환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내가 되게 좋은 치료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주게 만드는 치료가 바로 TPI 요법인데, 문제는 이게 그 약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늘로 찔러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사실 몸 안에 어떤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압통점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찌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딱 찾아지면 다행인데,
그게 막 진짜 막 수십 군데를 찔러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환자가 이제 견디시는 못해요. 안 하겠다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주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선생님 찾아가면은 한 번에 찾아가지고 찔러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사람 만나면은 저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그냥 한 번 받고 가서 환자가 좋아져요. 다시 안 와야 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괴로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앉아서 나올 때까지 찌르고 있는데 안 아프다고 할 때까지 찔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환자가 괴롭겠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잘 안 하거든요. 안 쓰는데 보통 이제 진짜 이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오면 이제 막 항상 놔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잘하시는 선생님이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찌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라도 이렇게 뭉친 부분이 있으면은 담이 걸리거나 그랬을 때 합통점을 찾아서 근육을 만져보면은 이렇게 근육이 딱 줄이 딱 이렇게 딱딱딱딱 걸리는 부분 있죠. 타우트랜드라고 표현하는데 근육의 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근육 결에서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은 이게 말랑말랑한데 어떤 부분이 줄에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고무줄처럼 땅땅땅땅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앞통점이 생겨있는 타우트밴드인데 그 부분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가 뭉쳤을 때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 데가 뭉쳤다 그럴 때 만져봤을 때 뭐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트리거 포인트를 맞춰도 되고 근육 자극요법이라고 요즘에 이제 뭐 물리치료실에서 할 때 침 같은 거 찔러가지고 전기 자극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쓰는 게 이제 테이핑이라는 거죠. 보조 그런 부분을 쓴다는 거. 그리고 이거 이제 여기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타우트 밴드가 만져지거나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가 생겼을 때 사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홈롤러 있죠. 그거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그 효과를 이렇게 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되게 좋아요. 홈롤러로 아픈데 진짜 아프게 비벼주기만 해도 사실은 약간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한 30분 정도 비비시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어깨 아픈 분들 홈롤러로 막 비비면 어깨가 막 돌아가요. 사실 그게 뭐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자꾸 해주시면 좋거든요. 홈롤러 효과도 사실 굉장히 좋은 거니까 테이핑과 더불어서 같이 써주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경기하고 나서 홈롤러로 비벼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테이핑이 이런 근막 통증 증후군의 치료로 보통 쓰기 시작을 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원리는 피부 부양이라고 해서 이제 피부를 들어 올리는 효과. 그러니까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근육에다 붙여놓으면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잡는 뭉켜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들려 올리잖아. 들려 올려지면은 밑에 있는 근육이 공간이 생긴다. 공간이 생기면서 그 밑에 공간으로 혈액이나 이런 공간이 좋아진다. 그런 개념이 있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간 피부와 똑같은 기능을 해가지고 이 자체가 감각 수용체 자극을 통해서 통증 차단의 효과를 준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우리 몸에 이 통증을 뇌에다 전달하는 신경섬유는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메카노리셉터, 노시셉터, 뭐 프로프리오셉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있다라는 때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메카노리셉터는 기계적인 자극을 받아들여가지고 뇌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노시셉터는 통증 자극에 통증이 왔을 때 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프로프리오셉터는 고유 체성 감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위치 감각 있죠. 내 발이 뒤집어졌는지 펴졌는지 뒤로 갔는지 앞으로 갔는지 이런 거 눈을 감고 있어도 내 다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느끼게 해주는 감각이 바로 고유 체성 감각이거든요. 요 세 가지 신경 섬유들이 있는데 이게 피부에서 감각을 받아가지고 뇌까지 전달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빠른 놈이 누구냐? 앞에다 썼으니까 얘가 제일 빠르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자극, 눌리는 거라든지 만져지는 거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자극이 가는 것들이 제일 빨리, 제일 신경섬유가 굵고 전달 속도가 뇌까지 제일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은 세 개가 동시에 자극이 왔어요. 얘가 제일 빨리 올라가죠. 딱 올라가면은 그 신경섬유들의 어떤 그 전달이 되는 경로에 의해 가지고 한 가지가 먼저 올라가면 나머지 신호들이 약간 차단이 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덜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덜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 여기다 기계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뭐가 붙어 있다는 느낌이 오면서 여기 있는 통증 자체가 올라가는데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덜하게 느끼게 만들어줘요. 속여주는 거니까 눈속이.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어떤 예를 들면 되냐면 옛날에 어릴 때 배 아플 때 할머니가 아이고 배 쓰다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계적인 자극. 배가 아픈 건 통증. 그러니까 배를 쓰다듬으니까 그 자극에 의해서 통증이 덜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것들. 그런 것. 그러니까 다쳤을 때 똑같은 거예요. 뭔가 기계적인 자극을 주니까 통증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뇌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 기능을 해가지고 그런 테이핑이 그런 효과를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자극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육을 따라서 붙이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근육 주행을 따라서 붙이기 때문에 근육을 대체해주는 겁니다. 근육이 만약에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면은 근육이 수축하는 걸 갖다가 힘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친 근육의 힘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붕혹되는 효과처럼 그런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관절에 두 군데의 관절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을 받아주고 관절의 기능을 대신해 준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테이핑이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뭔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몸 안에 불편한 부분들을 대신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라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뭉친 근육을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혈액 분비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부종 가라앉히고 통증 감소시키고 피부나 근육 자극해서 통증 경감시켜주고 정상화와 관절 이탈 방지해준다.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이따 이거 다시 한번 붙이면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육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근육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근육을 모르고 테이핑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근육을 일단 어느 정도 본인이 자주 쓰고 자주 다치고 자주 해야 되는 근육들에 대해서는 근육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근육의 중요한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붙일 때 근육을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두다 그럴 때 이두박근이다 그럴 때 이두박근이 수축이 됐다라는 건 이게 수축이죠. 늘린 건 이게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붙여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늘린 상태에서 최대한. 그 다음에 삼두다 그럼 삼두가 늘어나는 건 이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붙이셔야 돼요. 등을 붙인다고 등이 늘어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거겠죠. 이 상태에서 등을 붙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면 흉쇄 유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근육의 이 주행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쫙 띄워가지고 파스처럼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띄어가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붙여나간다는 거고, 그다음에 근육은 최대 이하시키되 테이프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니까 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찡 늘려가지고 붙이면은 나중에 띵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당겨지겠죠. 자극이 가니까 근육을 이완시키는데 테이프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넉넉하게 붙여놔야 된다는 얘기고요. 말씀드렸듯이 자바닥에서 붙이는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주름이 생기면 다시 이렇게 보통 이 테이핑하는 테이프가 이따가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해도 어느 정도 탄력이 접착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붙였으면 좀 이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붙이면 돼요. 네. 발적이 생기면 절대 사용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지만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 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보통 한 번 붙이면 한 2, 3일 가거든요. 하는데 너무 지저분해지면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만약에 지저분해지지 않고 그냥 썼을 경우에 샤워한 다음에 드라이기 같은 거를 말려주시면 돼요. 굳이 뛸 필요 없어요. 그리고 2, 3일 정도 유지가 되고 보통 이제 보통은 아플 때만 많이 쓰기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결국은 운동하기 전에 심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용도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아픈 사람들이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운동한 다음에 땀이 좀 많겠죠. 땀이 많이 흐르고 그 땀이 테이프에 또 녹아 들어가고 결국 그러다 보면 위생상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2, 3일 붙이고 살아도 되지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땀이 있으니까 다시 붙이고 뛴 다음에 새 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거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테이핑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반드시 통증이 있다, 아프다, 병이 생겼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파서, 다쳐서, 병이 생겨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먼저예요. 테이핑이라는 거는 아프기 이전에, 병이 생기기 이전에, 다치기 이전에 뭔가 미리 하는, 그리고 미리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게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를 줄 수 있다,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로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거는 일단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운동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 승모근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승모라는 게 요즘엔 다 이제 한글로 바뀌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저희가 배울 때는 그냥 한자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마름모근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마름모예요. 마름모. 자, 대충 마름모 나오죠. 이게 승모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등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풀업할 때 이렇게 당겨 보면 여기가 이렇게 딱 튀어나오죠. 네. 이건 이게 승모거든요. 이게 가장 표면에 있어요. 이 속으로 물론 다른 근육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표면에 있는 근육이고요. 이 승모근이 많이 넘치는 분들이 보통 목이나 어깨 통증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많이 뭉쳐있고 단단해요. 그래서 보통 이쪽, 여기가 많이 뭉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승모근은 잘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견갑 있죠, 견갑.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이 견갑골 경계로 해가지고 이 안쪽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쪽은 어깨 라인 따라서 목까지 올라가는 이게 승모근이다. 그러면 대충 주행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 그러니까 윗승모근, 아랫승모근 나뉘거든요. 그러면 주행 방향이 근육 섬유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테이프 어떻게 보셔야 될지 대충 감 나오죠. 이 방향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근육 주행 방향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테이핑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테이핑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근육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꼭 이거 몰라도 승모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여기다가 그냥 테이프 요만한 거 하나만 이렇게 붙여놔도 도움이 돼요.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승모근, 그 다음에 승모근에서 보통 이 위쪽으로 목통증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게 이제 머리 쪽, 머리 여기 두개골 있죠. 두개골에서 붙어가지고 목 쪽 여기 경추까지 내려오는 근육들이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주행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런 머리서부터 목까지 내려오는 근육이 이런 주행을 가지고 있다. 뭔가 아시면 되고요. 이쪽은 대충 그렇고 그 다음에 어깨로 넘어가면은 어깨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근육 하나 있으시죠? 뭐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삼각근. 그렇죠. 저 이렇게 들면은 보이죠 이거? 이게 왜 삼각근이냐?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삼각근이에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 이렇게 만져보면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육이 붙어 있는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 쇄골부터 해가지고 쇄골 여기 만져주죠 여기. 쇄골 끝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만지죠. 그러면 요것도 나중에 테이핑할 때 모양을 알면은 요 모양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근이고 요 삼각근을 딱 걷어내잖아요. 삼각근을 걷어내면 이 안쪽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전근개라고 들어보셨죠. 회전근개가 뭐냐면은 어깨라는 관절은 이게 되게 어깨 관절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고관절이나 다른 부분들은 이게 안정성이 되게 좋아요.
고정이 딱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거나 어디 밀려나거나 그런 게 잘 없을 때 어깨 관절은 떠 있는 관절이에요. 들어가 있는 관절. 이 공중에 붕 떠 있어. 그리고 어디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붕 떠 있다 보니까 얘를 잡아주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죠. 인대랑 힘줄들이 어깨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상완골이 이렇게 있으면 상완골두에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잡아주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어깨 관절이 유리한 점은 뭐냐면은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관절이 되게 가동성이 커. 180도까지 돌아가고 이쪽으로도 거의 180도 이상 나오고 360도 나오는데 문제는 그만큼 관절의 유동성이 크니까 다치기도 쉽겠죠. 그리고 붙어있는 애가 요거밖에 없어요. 삼각도 딱 걷어내면 얘네들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회전근개. 왜 회전근개냐? 회전을 담당한다.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의 모임이다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전근개가 또 이제 7개가 있거든요. 7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앞에서 보시면 이거 보이죠? 대흉근이라고 그러죠. 대흉근은 보통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얘가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근섬유가 여기 가서 봅니다. 팔에서. 상완골 골두 옆에 가서. 이게 대흉근. 그 다음에 우리 광배근이라고 들어보셨죠? 풀업할 때 이렇게 당기면 여기 이렇게 생기거든요. 광배근이라고 하는데 광배근이 좀 약해서 잘 안 보여요. 보통은 한 10정도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거는 보통 원래 광배근의 주행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갈비뼈에서 붙어가지고 갈비뼈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팔에 가서 붙어요. 이게 광배근이에요. 땜이지. 자, 하나, 회전근개 하나, 둘. 팔에 가서 붙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거는 좀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거 잡힌 거. 네. 보통 요걸 광배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광배가 아니에요. 대원이에요. 큰 원이다. 원통처럼 생겨서 이렇게 둥그렇게. 대원.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팔에 가서 붙고, 그 다음에 이 견갑 내려보세요. 견갑뼈가 이렇게 만져지죠? 만져지면 그 중간 푹 꺼지는데 여기 네. 푹 꺼지고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있죠? 네. 여기 밑에 쪽으로 근육이 큰 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견갑 하근. 그리고 여기 뼈 이쪽으로 해서 또 하나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요. 견갑 상근. 우리 이제 회전근개 2개 남았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이게 대원근이라고 했죠. 네. 소원근은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소원근. 그리고 마지막이 요 견갑골 밑에 쪽으로 해서 붙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견갑, 이게 견갑하근, 이게 극하근, 이게 극상근. 그래서 7개가 나와요. 이 7개가 이 어깨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회전근개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하나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전근개 파열도 우리가 파열근은 보통 이 뚝 끊어진 걸 생각하잖아요. 회전근개는 뚝 끊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옷감해지는 거 있죠. 그건 네, 옷감해지는 느낌.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해지면은 여기 양가지가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보통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질문하네. 네. 50견은 그 회전근개의 문제. 50견은 회전근개의 문제라기보다는 요
근개가 침착이 되고 그래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것이고 아, 통증도 있고. 그래서 회전 근개와 관련은 100% 관련은 있지는 않지만은 아예 또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회전 근개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통증이 유발되면서 관절이 안 움직이는 걸 회전 근개 무식견이라고 어쨌든 요 어깨 관절에는 이런 근육들이 있다라는 거고 물론 이 근육을 다 테이핑을 할 건 아니에요. 다 테이핑.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몇 개만 하면 되는데 그거만 나중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등, 어깨 관절고 그다음에 무릎. 자, 무릎은 이제 아무래도 런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다리나 무릎 쪽은 많이 테이핑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그 앞쪽 뒤쪽만 안 하는 겁니다. 앞쪽은 4두, 대퇴 4두근이라고 해가지고 네 갈래로 돼 있어서 4두라고 표현을 해요. 4두는 보통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보통 우리가 골반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뭐 제일 위에 툭 튀어나오는 게 있죠. 네. 그게 이제 AS, IS. 한글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전상장골 상장골 전산장골 그러면 전하장골극이겠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여기 또톡 튀어나온 데 하나 또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갈래로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와서 어디 가서 보느냐? 요거 보통 우리 무릎 이렇게 움직여보면 요거 움직이죠. 네. 요게 이제 슬개골인데 얘는 떠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릎 앞에 떠 있어요. 떠 있는 형태고 얘가 내려와서 슬개골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려와서 여기에 붙어요. 슬개골에 붙어요. 그 다음에 붙은 힘줄이 밑으로 해서 요 경골 상부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렇게 연결돼요. 대충 요거 모양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두는 주행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슬개골 안쪽이 바로 무릎 관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쪽에 삼각형의 슬개골이 딱 방패처럼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 돌아보세요. 뒤쪽은 보통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햄스트링은 나타날까요? 외측, 내측 두 군데로 나뉘거든요. 내측은 보통 이제 여기 우리 앉으면 바닥에 닿는 데 있죠. 엉덩이 바닥에 닿는 데. 네. 저기 툭 튀어나온대. 그러니까 바깥쪽 말고 좀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엉덩이 볼 라인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네. 거기가 바로 좌골 조면인데 그 옆으로 좌골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 좌골 신경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엄지손가락만한 신경이 그 하나 지나가는데 그 좌골 조면 딱딱한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바로 햄스트링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내려가는 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양쪽으로 내려갔다는 그 모양만 알아보시면 주행. 그래서 근육이 주행이 어떻다라는 거 알면은 나중에 테이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왜냐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앞뒤로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밑에 쪽으로는 이거죠. 이게 이제 장단지 근육이잖아요. 장단지 근육은 결국은 쭉 내려가서 여기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그러죠. 아킬레스 근육, 아킬레스 건. 건으로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근육을 이런 거 팔꿈치 쪽은 자 우리가 팔을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이렇게 움직이는 것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다리랑 팔은 결국 같은 구조인데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잖아요. 다리는 그야말로 앞뒤로만 움직여요. 근데 팔은 돌기도 하고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 모양이 이상하게 비틀어져 버렸어요. 변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리는 우리가 앞은 앞, 뒤는 뒤 이렇게 딱 근육을 알고 있는데 팔은 앞뒤가 아니라 내측으로 하는 근육이. 그래서 자 굽힐
굽힐 때는 다리 같은 경우는 굽히는 거 뭐였어? 뒤에 햄스트링이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햄스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리랑 같이 생각하면. 그런데 얘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팔을 굽힐 때 이 근육도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 바깥쪽, 안쪽으로도 있고. 그리고 뒤쪽. 우리 허벅지 앞쪽에 다두랑 비슷한 부분이 팔에서는 바로 요 삼두예요, 삼두거든요. 요 밑에 쪽으로 요 근육도 결국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은 이두는 간단하죠. 이두는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여기로. 여기 포인트로. 주행 방향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3두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하죠. 해서 이쪽으로. 팔꿈치 위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앉고 밑에가 문제인데, 이제 엘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이 많아서 엘보도 많이 테이핑으로 잡아주는 부분인데, 자, 손바닥을 굽히는 거는 해보세요. 굽히면 어디가 움직입니까? 그 전완근이라는 게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에요? 네. 내치기 움직이죠, 안쪽. 여기가 이렇게 뻥뻥이 돼야 되죠. 뽀빠이 튀어나오는데 여기 이게 전완근이거든요. 여기가 펌핑이 되려면은 내측에서 오는 부분인데, 이게 웃기는 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요. 그 팔꿈치 안쪽에 만져보면 여기 딱딱한 데 있죠. 여기가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폴퍼스 엘보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손가락과 손바닥을 굽히는 근육은 주행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손바닥과 손바닥을 뒤집는 반대쪽이겠죠. 외치기 돼요, 외치기. 해보면 돼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세요. 여기 반대쪽 여기 이 부분이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바깥쪽 만져보면은 팔꿈치 이렇게 쭉 밟혀서 만져보면은 제일 튀어나오는 데 있죠. 여기가 바로 테니스 엘보가 오는 거예요. 골퍼스 엘보는 내측이고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 여기서 근육이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죠. 그래서 테이핑 할 때도 이거를 감안해야 돼요. 딱 이 정도까지 알아보시면 어느 정도 테이핑은 나중에 안 아프면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심도 깊은 건 사실은 아실 수도. 한 가지 빠지겠어요. 허리 쪽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되게. 척추는 보통 이렇게 근육이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등심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등심이 다 이거예요. 척추 기립근인데, 이 척추가 있으면 척추 옆으로 해가지고 근육들이 막 이렇게 이 아래 방향으로 쭉 주행하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허리가 아플 때 제일 많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요 방향근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골반 있죠. 골반 라인. 골반 라인에서 여기 요추 쪽으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자고 일어나서 허리 아파서 이렇게 한데 이렇게 할 때 이런 데 이렇게 꽉꽉 눌러보면 아파요. 골반 있죠. 이게 요 방향근이 제일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보통 주행은 골반이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은 골반 라인에서 여기 이렇게 척추 돌기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사각형. 골반 라인에서 돌기 쪽으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를 이렇게 네모나게 붙어 있어요. 주행 방향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보시면 돼요. 허리는 테이핑 할 때 결국은 요거만 딱 붙여주면 끝나는데, 보통 이제 요것도 조금 모양을 줘가지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네모난 거 하나 길게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허리 아플 때 파스 붙이는 게 파스 효과도 있지만 파스 모양 자체가 이걸 잡아줘가지고 안 아픈 거예요.
2교시 때 실습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시작하는데 붙이시고 땀이 많아. 기를 맞춰가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끝. 붙여주시고 이렇게 많이 남는 건 상관없어요. 모자르는 게 문제지. 이 정도만 돼도 목 통증은 어느 정도. 시원하세요? 네. 여기 쇄골 있죠, 쇄골. 네. 쇄골이랑 견봉이라고 그러는데 그 견갑골 위쪽으로 이렇게 봉이 하나 올라와요. 쇄골과 견봉이 만나는 부분 밑에 쪽으로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 쪽으로 근육이 이렇게 얇게 빠져 들어가서 이렇게 팔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뼈에 걸려요, 근육이. 그래서 보통 어깨 충돌 증후군 제일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요 근육, 극상근이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올릴 때 여기 간격이 좁아지면서 밑에 근육이 껴가지고 많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관절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근육이 너무 이렇게 굳어 있다 보니까 경직된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면 그것도 충돌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 어깨 같은 경우에 충돌 증후군이 많은데 어깨 통증이 생겼다 싶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많이 풀어주고 근육 같은 거 많이 풀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절 가동성 좋아지게 하는 훈련들 그런 것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어깨 관절은 우리가 살면서 팔을 180도 이상으로 이렇게 위로 올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어깨 운동을 뭘 하려고 그러면 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 게 계속 아프고 아픈 거 관리하다 보니까 점점 심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깨는 사실 제일 어려워요. 우리 여러 관절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관절이 어깨 관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떠있기 때문에 떠있고 관절 자체의 가동성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놈을 갖다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어깨 관절 가동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보강 운동이라든지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밴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들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테이핑 같은 거 도움을 통해 가지고 운동할 때는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극상근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극상근 쪽, 그다음에 여기 만져보시면은 뼈가 이렇게 길게 가죠. 어깨 뼈부터 상대방 눈을 만져보죠. 상대방. 어깨 톡 튀어나온 뼈부터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길게 이렇게 만져주고 길게. 요게 바로 이제 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극상이냐 극하냐 얘기하거든요. 요거 이제 스파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요 스파인 부분 위쪽과 아래쪽으로 근육이 하나씩 있는데 위쪽은 좀 작고 아래쪽은 좀 크거든요. 요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극상근, 극하근.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잡아주는 거예요. 얘네 두 개를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어깨에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근육 뭐라고 그랬죠? 삼각근. 이게 잡고 삼각근 잡고 그러면 어깨가 끝나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요 바깥쪽에 쭉 들어다가 딱 끝나는 부분 있어요. 여기. 극이 끝나는 부분. 여기 부분부터 해가지고 여기 만져지죠. 이렇게 가는 방식.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바깥쪽까지 이 정도로 잘라줄게요. 하고 이거를 안을 절개를 해요.
툭 튀어나온 부분 바깥쪽으로 해서 살짝 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극상근 하나 붙여주고, 극하근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게 밑에 쪽부터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Y자가 거꾸로 들어가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는 여기가 일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얹어주세요. 치고 자, 여기 스파인이 만져졌죠? 스파인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고 아래쪽 이 견갑골 라인 따라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근. 삼각근은 이 모양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Y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선생님 네. 겹쳐서 이렇게 붙여도. 네, 상관없어요. 원래 겹쳐서 붙이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에 들어간다고? 아이 따라서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 양쪽 무릎에다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볼게요 한번. 무릎은 너무 한 45도 정도.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이렇게 굽혀도 안 되고, 너무 펴도 안 되고, 45도 정도로 펴가지고, 여기 떨어지는, 슬개골 근육 떨어진 여기서부터 위에 쪽, 아주 여기까지, 한 3분의 1 지점까지 해서 길이를 잘라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반을 잘라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인데, 요런 모양으로 나온 거 파는 거 있죠? 그 요즘 일회용을 원스텝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붙이셔도 돼요. 좀 비싸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돌릴 때 이렇게 감으면 안 돼요. 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아래 위로. 돌려서, 이 정도. 해서,
1cm 정도 위쪽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절대 힘줘서 저기 당기지 마세요. 이 정도만 감아주셔도 되고,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한 바퀴 정도 더 감아주셔도 되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아까는 이렇게 잘랐죠? 이거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는데, 자, 이 모양대로 총 45도 해주시고, 한 바퀴에서 조금 더 돌려가지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아까는 가운데를 잘랐죠? 네. 지금은 양쪽 끝을 자를게요. 자, 이거는 띄기 힘들죠? 네. 아까 안 가려던 분인데 일단 찢으시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 이런 꿀팁 너무 좋아요. 원래 이렇게 찢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다 막 망가지잖아요. 돌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 위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 슬개골 밑에 쪽 라인 따라 위쪽 라인 따라 여기 마찬가지로 뒤쪽 라인 따라서 돌려주시고 뒤쪽 라인 따라 돌려주시고 이렇게 붙이고 돌리는 거는 똑같이 돌려주시면 돼요. 효과는 똑같아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는 중요하냐에 따라가지고 해보시고 나서 또 어떤 게 본인한테 편한 걸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해요. 이게 좀 더 타이트하더라고요. 타이트해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건 좋은 게 뭐냐면은 아래 위쪽으로 그 힘줄을 갖다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도 힘줄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위쪽 이 사도 앞쪽으로 갖다 힘이 덜 들어가는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 무릎이 좀 많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돌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여기다 더 돌려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았는데 나는 아래 위로 건도 좀 잡아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한 번 더 붙여주셔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해도 되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달리기 하면서 제일 많이 생기는 부상. 장경인대죠. 장경인대라는 거는 여기 이제 이거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대퇴근막 긴장근막이라든지 하여간 여기 보면은 여기 톡 튀어나온 뼈 있죠? PSI. 네. 그 보통 PSI. 후방 후상 장골 후상 아, 장골 후 아닌데. 피하 그러니까 여기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앞쪽 부분 말고 뒤쪽 부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위쪽 여기서부터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경골 앞 조면 경골 조면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근육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이제 대퇴근막 긴장근이라고 한글로 표현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요놈이 이렇게 길게 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다리 힘주고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서보세요. 서보시면은 서서 그 아빠꿈치 힘주고 이렇게 한번 힘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긴장 딱 먹죠. 네. 요거예요. 요건데 요거에 건이 붙는 부분이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거예요. 요거거든요. 이게 달리면서 여기서 많이 걸려서 똑딱똑딱똑딱 하면서 염증이 생겨요.
그게 이제 장경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경인데 무릎 바깥쪽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붙여주시면 돼요. 장경인데. 네. 그렇게 두껍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되고 그런 방법으로 장경인대는 해주시면 된다.